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KCC 글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KCC 글라스랑 코리오 오토 글라스 두 개 회사가 현재 합병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가 있고요. 이 증권신고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 증권신고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합병에 대한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하면, 합병에 대한 요령은 KCC 글라스 보통 주식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리오 오토 글라스 주주한테는 한 주당 KCC 글라스 주식을 0.47주 정도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합병하게 되면은 최종 주식 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분기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KCC 글라스의 분기 보고서에서 자본금 변동사항 맨 밑에 보시면 합병 후에 주식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은 KCC 글라스가 현재 주가가 35,800원이니까 35,800원을 고려를 하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은 5,7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은 먼저 산정을 했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배당 성향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코리오 오토 글라스는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게 되면 정관에 배당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배당 규정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배당 성향이 50%가 넘었고요. 현금 배당 수익률도 약 5%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그리고 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정몽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거의 다 가져갔다. 배당금을 가져갔고,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현대가에서. 그런데 여기 KCC 글라스의 분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 분기보고서의 주주도 대부분이 현대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성향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배당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 KCC 글라스도 그 배당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분할돼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배당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관이랑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리오 오토 글라스의 배당 성향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을 봐야 되는데, 배당이라는 거는 어차피 실적이 잘 나와야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배당금을 주다 보니까 실적이 어쨌든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실적이 우상향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KCC 글라스의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의 매출 비중은 건축에 관련된 매출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시장에 연동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비중은 굉장히 작을 거고, 대부분은 그 코리오 오토 글라스 향 매출일 거고요. 코리오 오토 글라스는 이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90%에 해당하는 게 현대기아차 향으로 나가는 그 자동차 유리 매출입니다. 그래서 90%에 육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현재 차이가 납니다. 코리오 오토 글라스는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8에서 11% 수준이었고, 최근 이제 분기에는 그 신차 사이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차 사이클 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코리오 오토 글라스, 그러니까 합병하고 나서도 이 자동차 관련된 유리의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율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을 잘 브레이크다운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코리오 오토 글라스의 매출이고, 위에는 KCC 글라스의 사업의 내용에서 찾아낸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코리오 오토 글라스의 매입원가예요. 그래서 KCC 글라스한테 780억 정도를 3분기 누적으로 사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KCC 글라스의 자동차용 매출이다 보니까 이 실제 자동차용 매출이라고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전체 이제 3분기까지 누적 매출 중에서 여기 2,800억이랑 800억 합친이 37%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내부 거래로 사라지는 어떤 매출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한 30% 정도의 매출이 양사 자동차 합산이고, 연간 매출은 이제 합치면 한 1조 2천억 원, 내년에 한 1조 한 3, 4천억 원까지, 3천억 원대까지도 올라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차 사이클이 있고, 건축 시장에서 도시 재정비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이 뭐 잘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반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을 합산해서 나온 게 증권신고서, 합병 증권신고서의 이제 내용에서 찾아서 넣은 건데,
뭐 전체 반기 기준으로는 한 350억대까지의 순이익을 벌어들였고 그 중에서 한 60%는 영업이익을 자동차에서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반기만 기준으로 자동차에서 버는 그 유리에 대한 순이익은 PER 10배를 주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 버는 KCC에서 버는 순이익은 이제 한 5배를 주고, 이걸 가중 평균해서 대략 생각을 하면 한 8배가 나오는데, 내년에 이제 자동차 비중이 더, 이익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목표 PER은 한 9배까지도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 회사의 매출이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조 3천억까지도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0.12, 연간 평균 충분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12% 이상은 나올 것 같고, 12에서 14% 정도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 순이익은 한 600억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는 뭐 영업이익률이 뭐 4% 남짓일 테니까 단기 순이익률은 한 3% 대략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두 개 합쳐서 한 840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시가총액은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잘 보게 되면 한 9배 정도를 생각을 하면 7,500억 정도는 충분히 이상을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5,700억 원이죠. 그래서 업사이드가 더 있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은 10배까지도 줄 수 있고, 뭐 잘하면 이제 1조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영업이익률은 꽤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그 코리오 오토 글라스의 영업이익률은 15%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즉 이제 자동차 유리의 영업이익률이 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자동차의 신차 사이클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 현대차의 신차는 내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기아차도 지금 상반기에 지금 주요카 K7이랑 카니발 이런 거 스포티지도 몰려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 사이클 영향으로 코리오 오토 글라스, 그러니까 합병되면 KCC 글라스의 자동차 유리의 매출에 대한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최대 순이익은 한 1,0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1,000억까지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9배나 10배까지 이제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5,700억 원이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데다가 이 KCC 글라스의 어떤 배당에 대한 결정에 대한 공시가 2월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 코리오 오토 글라스가 배당에 대한 결정을 매년 2월에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그 KCC 글라스 지금 이제 합병되고 나면 이 회사는 없어지니까 배당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차피 매출이 늘어나면 그 다음 연도 배당에 대한 또 그 배당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할 수 있어서 성장하는 데다가 배당까지 주는 그런 기업이다. 항상 배당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못해서 저는 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국면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좀 괜찮은 기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건축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논리로 제가 대림건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대림건설에서 추천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유리에 대한 시장도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CC 글라스와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합병 이후에 배당에 대한 어떤 효과는 코리아 오토 글라스를 계승을 해서 지속될 것이다. 또한 그 자동차 신차 사이클과 건축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있고 재개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유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그렇다면 내년 실적에는 최대 제가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1,000억까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멀티플은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은 멀티플이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
최대 10배까지도 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그 합병 후 기준으로 시가총액 5,700억 원이랑 고려를 하면 한 2배까지도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고 멀티플이 싸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하는 이슈는 제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뭐 투자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주봉으로는 거의 오른 게 없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뭐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은 배당도 주고 이 합병의 어떤 시점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을 보시게 되면 합병기일이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합병기일까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12월 28일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배당 받는데 그 배당에 대한 결정을 어느 정도 공시로 알 수 있는 거는 코리아 오토 글라스 사례에서 봤듯이 내년 2월쯤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차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동차 주식들 다 올랐는데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영업외단의 손실은 회계적인 어떤 이슈로 인한 일회성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4분기마다 영업외단에서 뭔가 깨지는 게 있나 싶었더니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제표 영업의 손익을 보게 되면 주석으로 가서 영업 외 컨트롤 F에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일회성인 영향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업된 이 자동차 유리 영업이익이 합병하고 나서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그 자동차에서 한 700억, 건축에서 한 300억 이렇게 정도는 충분히 단기 순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추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 예상 PBR이 얼마인지를 좀 산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이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산정하기가 좀 어려웠고 예상 PBR은 어렵지만 이제 예상 PER은 지금 현재 뭐 5배 수준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10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KCC 글라스가 과거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10%, 11% 이런 상황에서 10배 가까이 간 적들이 있었고 요거는 신차 사이클이 둔화되다 보니까 멀티플이 빠졌던 거고요. 최근에 신차 사이클이 돌아오니까 9배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차 사이클 뿐만 아니고 내년 신차 사이클도 훌륭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도 도시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 유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그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이제 주택들이죠. 아파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KCC 글라스를 한번 볼만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그리고 자동차 유리 괜찮을 것 같고 건축 유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것 같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